불확실한 시대에 급격히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 생태계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위태로운 조각배가 된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럴 때 너무 막막하지만 나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된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신뢰하는 힘, 자기 효능감이다. 심리 자산 중 하나인 자기 효능감은 실제 능력의 유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믿는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둘은 비슷한 능력을 갖췄고 입사 성적과 업무 능력도 비슷하다. 그러면 자기 효능감도 비슷할까? 그렇지 않다. 자기 효능감은 실제 능력치와 다를 수 있다. A는 자신의 업무 능력이 훌륭하다고 믿는 반면 B는 자신의 업무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A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 결과 성과가 높아지는 선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반대로 B는 낮은 자기 효능감으로 인해 일에 점점 흥미를 잃게 되고 성과가 낮아지면서 더욱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분명 비슷한 수준이었던 A와 B는 자기 효능감의 차이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실질적인 업무 능력의 차이도 더욱 커진다. 그렇다면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일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하루의 업무를 마무리 지을 때 오늘 한 일 중에 잘한 것 3가지를 생각해보고 노트에 적어보자.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좋다. 업무를 제 시간에 마무리했다면 그것도 칭찬해주자. 제 시간에 업무를 끝내는 것도 훌륭한 능력이다. 그리고 퇴근 전 3분만 투자해서 오늘도 잘했어 라고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루틴을 만들어보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둘째, 작은 성공을 계획하자. 효능감을 높이는 데 필요한 숙달 경험을 늘리기 위해 내가 온전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미리 계획하여 일을 진행하면 도움이 된다. 계획한 시간에는 하나의 업무에만 몰입해보자. 셋째, 주변을 한번 살펴보자.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주변을 둘러보면 내가 못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전자의 경우가 더 많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잘하는 부분을 알려주고 거울처럼 비춰주는 친구나 동료, 상사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리님은 특히 핵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 같아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좋다. 도저히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첫 번째로 이야기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루틴은 더욱 중요해진다.
적어도 나 자신은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일 효능감 외에도 우리의 일터나 환경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증가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대처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다. 대처 효능감은 나에게 예상치 못한 내적 혹은 외적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신뢰하는 정도를 말한다. 대처 효능감은 내가 하는 업무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과 다른 종류의 효능감이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 일 효능감과 더불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로 밝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 일자리나 일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돌발 상황에도 일에 집중하면서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추세이다. 대처 효능감은 이처럼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를 불확실성 속에서 중요한 심리 자산의 역할을 한다. 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위험하거나 어려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측면은 없는지 관점을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한 끝이 관점 차이이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를 실행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쌓아 나가자. 예상치 못한 파도가 찾아와도 대처 효능감이라는 무기가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파도를 즐길 수 있는 능숙한 서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일하는 분야의 본보기가 되는 역할 모델이 있으면 일 효능감을 높이는데 큰 힘이 된다. 특히 남들이 많이 가지 않은 새로운 분야라면 더욱 그렇다. 공대생과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난이도가 높은 분야나 업무일수록 자신과 비슷한 인종, 나이, 성별, 교육 배경을 가진 역할 모델, 즉 롤모델에 노출되었을 때 그들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더욱 강해졌다. 역할 모델의 효과가 강력하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지자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기업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대나 엔지니어 세계의 여성들은 같은 성별의 멘토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대학의 경우 여성 엔지니어 협회에서 여성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주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창의적인 혁신이 중요한 미래의 일터에서는 다양성이 성공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는 인물을 한두 명 떠올려 보자. 롤모델은 내가 직접 찾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소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좋은 롤모델을 찾아서 도움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나 스스로가 롤모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큰 도움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도움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일을 시작하는 후배에게 내가 할 수 있었으니 너는 당연히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그 길을 가고 싶은데 자신감이 부족한 친구나 후배들에게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용기가 될 수 있다. 내가 멘토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고 성장한 내가 다시 멘티에게 도움을 베푸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자. 나눔과 연대를 통한 선순환의 과정은 집단 효능감을 키워서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자기 효능감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큰 힘이 된다.